인강이냐 아니면 학원을 다니느냐 해서 인강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치러봐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 계획을 성실하게 작성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2부에서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월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게 현명한 건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7월달인데요. 7월달에는 일단은 아까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공부 계획표를 성실하게 작성해 보는 겁니다. 제가 서너 시간 정도 이상 투입해서 만든다고 했죠. 그게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기본서를 기본적으로 1회독 내지 2회독 그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것을 꼭 읽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 방법이 한 과목을 뭐 일주일 동안 해서 띄고 다음 과목을 넘어가는 게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하루에 한 3과목 정도를 정했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은 7월 8일날 오늘은 민법개론 어디서부터 총론 어디까지, 그 다음에 부동산학개론 뭐 원론 부분, 그 다음에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또는 부동산 공법, 이렇게 한 3과목 정도를 나눠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진도를 뽑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합격의 비결은 제가 공부를 해서 좀 시간이 지나서 까먹는 것보다 내가 단기간에 얼마큼 많이 한 번에 부어 넣느냐, 그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아서 그 많은 양들이 넘쳐 흘러서 이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기억력이 지속돼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고 그 합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장기간의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초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0시간에서 12시간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이번에 7월 달에는 기본서에 나오는 기출문제 중은 웬만하면 좀 풀고 넘어가라.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잘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를 읽고 잠깐 생각해보고 바로 해답을 바로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어떤 형식의 문제가 나왔고 어떤 형식으로 이게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경향을 파악하는데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책을 봤을 때 완벽하게 다 이해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목표로 하는 분량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서 앞에 것을 몰랐더라도 뒤에 것을 공부하면서 앞에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7월달은 기초를 닦는 시간으로 기본서를 1회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사전 공부 계획표를 짜야 되겠죠.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게 7월달까지의 공부 계획표입니다. 네, 자 그럼 8월달 공부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8월 굉장히 무더운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 근처라든가 어떤 공공도서관에서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에는요 7월에 이어서 7월에 공부한 것을 한번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 1부에서 강조했듯이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봅니다. 여러분, 이번 1회 모의고사는 정말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한번 1회독 했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테스트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점 초반에서 40점 초반에 점수가 걸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3점 나왔는데 제가
잘한다고 느꼈던 부동산학 개론이 한 50점대 초반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하고 공시법이 있는 게 한 40점 조금 안 되는 거, 한 39점. 그 다음에 예상외로 그건 안 나왔고요. 오히려 민법은 한 40대 후반.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30대 후반. 그 다음에 공법은 뭐 40대 중반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뭐 멘붕 상태 비슷하게 옵니다. 근데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첫 모의 테스트한 게 아마 점수가 가장 낮을 겁니다. 다음 모의 테스트에서는 40점대 후반, 그 다음에 50점대 초반, 50점대 후반, 60점을 넘을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험 때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요, 시험을 보면 볼수록 점수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환경은 실전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8월달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책상에 한번 앉으시면은 3시간에서 4시간은 기본적으로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시간대 뼈저리 느끼는 게 있는데 정말 공부할 분량이 엄청 많다. 문제가 어려운 것보다는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을 다 못 보고 아마도 시험을 치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할 분량이 엄청 많다는 생각이 이때 아마 들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잠을 좀 줄이거나 기타 밥 먹는 시간을 좀 줄여서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상 8월까지의 공부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8월에 이어서 9월의 수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월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 될 텐데요. 이때는 굉장히 초조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인강을 선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수험 공부, 그 다음에 수험 당일날 전략, 출제 경향 같은 것을 인강을 통해서는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보통 학원에서는요, 핵심 특강, 그리고 예상문제 100선 이런 식으로 특강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랜드 프로라는 서울 강남에 있는 랜드 프로라는 학원에서 만원의 행복이라는 특강 프로그램을 들었는데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통은 토요일날 핵심 요약을 8시간 강의를 하고요. 그건 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예상 문제 100선을 문제를 풉니다. 그 8시간 풀거든요. 보통 8시간 이상 수업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한 과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출제 경향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즉석에서 질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일주일 공부하고 일주일 정리하는 이 시간으로 이것을 정리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핵심 마무리 정리와 예상 문제 100선 문제풀이, 이건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추석 때 여느 추석처럼 보내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추석 당일날조차도 오전에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와서 공부 시작해서 6시간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9월도 충실하게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9월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달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때 느끼는 가장 큰 마음은 이겁니다. 딱 한 달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이거 반드시 합격할 것 같은데, 굉장히 시간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요. 내가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월 마지막 한 달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이때는 없던 힘까지 나가지고요.
거의 14시간씩 공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초집중을 해야 됩니다.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만원의 행복 이런 마무리 특강을 들어야 되고요. 9월에도 최소한 모의고사는 한두 번을 봐야 되고 10월에도 한두 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말했듯이 똑같은 실전과 똑같은 시간을 하고 실제로 찍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OMR 카드에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마킹 실수도 이제 안 해야 되겠고요. 자동으로 연습이 됩니다. 시간 배정과 마킹 연습이 자동으로 되니까 모의고사 충실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가 온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전략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기 과목인 공인중개사법 이런 거 같은 전략 과목인데요. 그거는 좀 더 시간을 안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은 이제는 서서히 비중을 축소해야 됩니다. 어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인강에서는 이제는 1.5배속이 아니라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2배속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본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9월, 10월 지금 3개월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비법 노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 할 시간 전혀 없거든요. 그 학원 강사들이 핵심 요약집,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 있잖아요. 그거 하기만 해도 벅찹니다. 기본서 해야죠, 문제집 풀어야죠, 핵심 요약집 해야죠, 요약 문제 100선을 풀어야죠. 이거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만의 비법 노트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비추입니다. 10월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마지막 컨디션 조절 잘 합니다. 마지막 날 좀 잠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요. 내 컨디션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을 먹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점심때는 초코바, 영양갱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험 결과는 한 오후 5시 정도 되면 가채점을 할 수 있는데 당일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부해보니까요. 무엇보다도 공부할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둬서 공부를 하고 더 여유있게 한다 그러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공부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아마 10월까지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애 많이 쓰셨을 겁니다. 진인사 내천명이라고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르고 이상 초단기 공인중개사 합격 비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